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 신산업융합대학 크리에이티브 온라인 챌린지를 진행한 팀 비건 이건 아니건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유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여한 공모전을 소개한 후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서론에서는 주제 선정 배경과 시장 현황 및 분석 내용을, 본론에서는 연구 설계 및 분석과 연구 분석 결과를, 결론에서는 시사성 도출 및 고찰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의 자세한 활동 내용과 피드백 반영 사항, 예산, 역할 분담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저희의 짧은 소감을 담은 쿠키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진행하는 FIS를 활용한 식품 외식산업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접수 기간과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고, 논문 주제는 식품 외식 산업 정보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연구 또는 식품 외식 산업 발전 등과 연계된 주제였습니다. 저희의 논문 주제는 채식 밀키트 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식 및 중요도 수행도 조사 연구입니다. 여기서 채식주의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가죽 제품 사용을 피하는 행위 및 신념을 뜻하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채식주의자 혹은 비건이라고 칭합니다. 밀키트란 식사의 밀과 세트의 키트가 합성된 용어로 손질이 다 된 식재료와 정량의 양념, 레시피가 동봉되어 직접 조리도 어렵지 않게 만든 쿠킹박스나 레시피 박스를 의미합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조사를 통해 전 세계 채식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건푸드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국제채식인 연맹에서 전 세계 채식 인구가 약 1억 8천만 명이라 발표하였고, 한국채식연합에서는 국내 채식 인구가 2008년 15만 명 수준에서 2018년에는 약 150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국내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해외 시장의 경우 비건 제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또한 채식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의 사업부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관련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육식 제품 대비 채식 제품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제품 대부분은 해외의 전문 기업과 협업하여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다수의 식당에서는 채식인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채식 식당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편식 중 밀키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대변하듯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에서도 간편식에 대한 검색량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12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국내 대형 유통사인 이마트사에서는 밀키트 구매자 중 40, 50대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밀키트의 수요 증가는 언택트 시대에서 가정 간편식과 달리 조리 경험을 중시하고 일상생활을 SNS로 공유하는 현대인들의 소비 트렌드에 부합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밀키트 시장 현황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스타트업 마이셰프가 국내 최초로 밀키트를 출시하였고, 2016년 국내 대기업 한국야구르트, CJ제일제당 등과 유통업체 GS 리테일, 롯데마트 등이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밀키트 제품의 평균 가격은 14,200원대이고 보통 2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식 밀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프레시지, 이츠온으로 각각 한 종의 구수한 버섯 된장찌개, 콩국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브랜드 심플리쿡 마이셰프와 같은 경우 별도로 채식 밀키트를 판매하지 않았고 대부분 육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밀키트 시장은 미국과 일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밀키트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로 2025년에는 142억 달러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생 밀키트 배달 업체가 등장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확대되며 밀키트 판매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곳은 블루에이프런, 헬로프레시, 홈셰프 등이 있으며 모두 매주 다른 메뉴를 구성하고 1인당 가격은 12,000원 내외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식이요법에 따른 소비자 맞춤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채식 밀키트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2018년 기준 한화 약 23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확대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키즈, 고령자 전용 밀키트가 출시될 만큼 시장의 세분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밀키트 브랜드는 오이식스와 레디시 보야로 일본 밀키트 업체들은 전국에 위치한 계양 농가로부터 유기농, 고급 식재료를 엄선하며 제품 가격은 2인 메뉴 기준 약 3만 원 이상으로 다소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채식인의 추세를 확인했으며 밀키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 밀키트 시장의 식품 범위가 육식 위주로 매우 한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채식 밀키트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논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혜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연구 설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1일 동안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밀키트 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채식 지향인과 비채식인으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채식 지향인은 한국채식연합 다음 카페 비건을 지향하는 모임 등 채식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채식인은 여러 지역의 맘카페와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설문 문항은 오유나 윤정빈, 양유영의 선행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 외식 유형, 식생활 형태, 채식 제품 이용 현황, 밀키트의 구매 현황 및 인식, 밀키트의 중요도 및 수행도, 구매 의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채식 지향인의 경우 식생활 형태 중 채식 동기, 채식주의 식단에 대한 인식 3문항을 추가 질문하였습니다. 설문 응답수는 304명이고 부실 응답을 제외하면 총 216명입니다. 그중 여성은 193명, 남성은 23명으로 여성이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채식 지향인은 92명, 비채식인은 124명입니다. 여기서 채식 지향인은 육류를 섭취하기는 하지만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사람, 즉 플렉식 베지테리언부터 완전 채식인을 포함해 명명했습니다. 연구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밀키트 이용 현황 및 외식 실태, 채식 제품 이용 방법 및 현황은 빈도 분석으로, 채식 비채식에 따른 식품 섭취 현황은 교차 분석으로, 밀키트의 중요도 및 수행도는 대응 표본 T테스트와 IPA 분석을 실시하였고, 채식 밀키트의 구매 의도는 회귀 분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도 분석을 통해 실시한 연령대, 직업,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소득 수준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밀키트 이용 현황 및 외식 실태 또한 빈도 분석으로 진행했습니다. 밀키트 구입 횟수는 2에서 4회가 가장 많았으며 구매 시에는 홈쇼핑이나 앱을 주로 이용했고 밀키트를 저녁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외식 종류를 방문, 포장, 배달 외식으로 나눴는데요. 각각의 외식 횟수를 조사했을 때 방문 외식과 배달 외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월 1에서 3회, 포장 외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주 1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1인당 1회 외식 비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1만 원 이상, 1만 5천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올 채식 지향인의 채식 1회 평균 지출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가격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채식 지향인을 대상으로 채식 방법과 해당 방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식 방법으로 직접 조리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채식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 다음 혼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습니다. 채식 식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직접 조리하는 이유로는 한정된 채식 식당 및 메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접 조리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직접 조리하는지 물어봤을 때 간편식을 구입하거나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을 혼용한다가 약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8.3%가 필요한 식재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재료의 신선함과 평소 조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채식 지향인의 주된 채식 방법이 직접 조리이고, 그 이유로 한정된 채식 식당 및 메뉴가 결과로 도출될 만큼 식품과 외식 시장에서 채식 제품의 판매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채식 횟수는 일주일에 3에서 5회가 31.5%로 가장 높았고, 채식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은 6,000원 이상 1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채식에 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SNS로부터 얻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최영우입니다. 저희는 채식, 비채식에 따른 식품 섭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곡류와 과일류를 제외한 식품군에서 채식, 비채식에 따른 섭취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고기류, 달걀류, 우유 및 유제품류는 매우 유의하였습니다. 채식 지향인임에도 달걀류, 우유 및 유제품류와 생선류의 섭취 빈도가 높게 나온 것은 국내의 완전 채식인의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키트의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밀키트의 중요도는 요인 분석을 통해 상품 강박 및 편의성 요인, 건강 및 위생 요인, 브랜드 및 프로모션 요인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인 중요도와 실제로 밀키트 제품이 해당 요소를 잘 수행했는지 보는 수행도의 갭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자연 친화적 용기로, 위의 결과는 소비자가 밀키트를 구매 시 자연 친화적 용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밀키트의 과도한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 발생으로 수행도가 낮아 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중요도, 수행도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를 통해 중요도가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제4사분면에 가격이 해당된다는 점을 보아 소비자는 밀키트의 평균 가격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채식 밀키트의 구매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식 합계와 수행도 평균, 판매 필요성 3가지 항목에 대해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수행도 평균을 제외한 인식도 합계와 채식 밀키트 판매 필요성은 채식 밀키트의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밀키트 구입 횟수 및 구매 장소, 구매 목적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밀키트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음료나 간식류보다 든든한 한 끼 식사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식 지향인을 대상으로 채식 방법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접 조리의 이유로 한정된 채식 식당 및 메뉴라 언급된 것을 통해 채식 전문 식당 및 일반 식당에서도 채식 메뉴의 판매 확대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직접 조리 시 주된 방법은 혼합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통해 향후 간편하고 신선한 채식 밀키트가 개발된다면 시장 내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식 비용 설문에서 설문 대상 전체의 1회 외식 비용보다 채식 지향인의 1회 채식 비용이 낮다는 점과 중요도 수행도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가격 요인이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 기존 밀키트의 가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식 비채식에 따른 식품 섭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채식 지향인임에도 달걀류, 우유 및 유제품류와 생선류의 섭취 빈도가 높았던 것을 통해 아직 국내에는 완전 채식인의 비율이 낮고 채식 밀키트를 구성할 때 미국과 같이 개인의 식품 허용 범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키트에 대한 인식도 합계와 채식 밀키트의 판매 필요성이 채식 밀키트의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회귀 분석을 통해 밀키트 시장과 함께 채식 밀키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연구는 밀키트의 상위 개념인 가정 간편식 관련 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밀키트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인식도와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채식 지향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비채식인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채식 지향인의 채식 제품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채식 지향인과 비채식인의 식품 군별 섭취 빈도 차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채식과 밀키트의 이용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채식의 방법과 이유, 밀키트의 인식도, 중요도 수행도와 구매 의도를 함께 조사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최윤솔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모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회의는 주 1회로 총 7회 진행하였고 1회는 재작년 수상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공모전에 대해 궁금한 점과 유용한 팁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건 레스토랑 플랜트, 남미 플랜트랩, 메밀밭을 방문하여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가진 못했지만 팀원이 모두 개별적으로 비건 페스타에 방문해 현재 비건 시장과 발전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건 관련 책을 읽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등 채식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통계책과 함께 설문에 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학습하였고 직접 밀키트를 구매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밀키트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해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차 심사를 통해 받은 피드백 내용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연구에 반영했습니다. 기존 주제는 소비자의 요구도와 선호도에 따른 비건 상품 제안을 한식 중심으로 라고 설정하였으나 주제가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피드백에 따라 비건 상품을 채식 밀키트로 구체화시키고 상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식 및 중요도 수행도 조사 연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비건 식품 개발에 이르는 과정과 통계 자료의 유용성, 한계와 추가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면 하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장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채식 밀키트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개발에 필요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로 미래 채식 밀키트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논문의 서론, 본론, 결론 구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피스 통계 자료를 활용해 국내외 밀키트 시장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최근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 채식과 관련한 정보와 밀키트만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야 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조사 설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에 따라 채식 밀키트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채식 밀키트 개발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및 중요도 수행도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연구 방법론, 논문의 형식과 작성 방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논문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같은 통계 방법을 활용한 선행 논문들을 토대로 결과 도출 및 작성 방법을 익혔으며 미흡한 부분은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인식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쉽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 논문의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채식인을 대상으로 두고 진행된 연구가 없었으며 밀키트보다 큰 분류인 가정간편식, HMR에 관한 연구가 많았기에 본 연구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개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통해 향후 기업들의 채식 밀키트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지원금은 다음 항목에 사용되었습니다. 매주 발생하는 회의비로 30만 원, 비건 레스토랑 방문, 밀키트 구입 등의 시장 조사를 위해 4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설문지에 참여한 216명 중 절반 이상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설문지 작성 비용이 쓰였습니다. 비건 관련 서적 및 통계 프로그램 학습을 위한 교재 구입에 1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역할 분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조원 이윤아와 장혜정은 전반적인 시장 조사로 서론을 작성하였고 참고 문헌을 정리했습니다. 조원 최영우와 최윤솔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 분석과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기초 자료조사나 설문지 작성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들의 소감을 짧은 쿠키 영상으로 넣었습니다. 이번 신용대 크리에이티브 온라인 챌린지를 통해서 힘들었겠지만 좋았던 기억 있어?
나랑 영은 통계를 맡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통계 공부할 때가 진짜 힘들었는데 강의 듣는 것도 그렇고 돌릴 때도 이해가 너무 안 갔거든. 그게 정말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 영호는 혹시 있어? 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행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끼리 잘 협력해서 하나를 완성시켰다는 게 굉장히 뿌듯해.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야?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논문 마감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24시간 카페를 가려고 했잖아. 근데 딱 우리가 하는 날에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가 이제 문을 닫고 배달로만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고 이제 부모님께 외박 허락을 받으려고 연락을 드리는데 사진을 찍었어, 영호가. 근데 보면은 약간 구도부터도 너무 일단 심각한 게 너무 느껴지고 난 이게 너무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상황이 너무 기억에 남아. 영우는? 맞아. 근데 이때 찾아간 에어비앤비에서 우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얘기도 쉽게 잘 못하고 되게 에어컨도 잘 안 돼가지고 더웠던 기억이 있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우리가 지금 논문 주제가 최신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중요도, 수행도, 그리고 구매 의도 정도에 그쳤잖아.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시장에서 최신 밀키트가 부족하듯이 이거에 대해서 최신 밀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외식 창업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유나는? 나는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저번에 논문 마감할 때도 밤새고 지금도 밤새고 있잖아. 뭔가 다들 힘든 상황인데도 내색하지 않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 그래서 다음에도 또 뭐 했으면 좋겠어. 또 만나서 다음에. 사랑해.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